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주와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마을에도 땅 소유주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도로에 말뚝을 박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시골 마을. 대형 화물차가 마을길을 빠져나오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길 수차례. 3분이 지나서야 겨우 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도로에 설치된 말뚝과 안전 펜스 때문입니다. 제보를 받고 나온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 4m가량의 도로 양옆으로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인근 공동묘지에 가기 위해선 이 도로가 유일하지만 좁아진 탓에 장례버스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 소리라고 말해가지고 장기 같은 것도 공공 못 가고 굉장히 불편이 많죠. 주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스마트팜 조성공사차 이곳을 지나던 대형 화물차가 배수로 덮개를 파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파손한 측은 자재비를 포함해 120만 원 상당을 보상했는데 토지 소유주 측에서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차랑 자재랑 해서 대략 한 120만 원어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파손된 거에 몇 배 보상을 해드렸어요. 받으신 다음에 갑자기 도로를 이렇게 줄이시더라고요. 토지 소유주 측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자재비를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여수시도 확인에 나섰습니다. 농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쓰던 도로라서 현행 도로로 인정이 돼가지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권과 통행 공익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로 소유주와 주민 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추경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조선업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취업한 노동자의 이주 비용으로 200명에게 5개월간 월 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 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복지와 훈련 지원 사업에 집중됩니다. 도내 조선업계는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실적이 예상되지만 인력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유초등교사 220명과 공립중등교사 315명에 대한 임용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023학년도 초중등교사 임용고시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3일부터 7일까지이고 1차 필기시험은 11월 12일에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선발 인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죠. 내년에는 과연 어떨까요?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은데요. 민선 8기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광주시는 반도체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첨단 공정 등의 신규 사업에 필요한 14억 원을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왕권 원자력 의료원 신설 20억 원과 달빛 고속도로 건설 96억 원 등 신규 사업이 100여 건으로 국비 요청 예산은 2,640억 원에 이릅니다.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7기 때부터 계속된 사업도 300여 건에 달합니다. 개통 지연으로 논란을 빚었던 도시철도 2호선 1,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한 2천억 원,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기반시설 확충과 여건 개선을 위해 800억 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국비 예산 목표를 3조 5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민선 8기가 출발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좀 더 발굴해서 이렇게 추가 제출도 하고. 광주시의 목표와는 달리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신규 사업에 대해선 10에서 20% 정도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계속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2단계 구간 총 사업비를 넣고 기재부와의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주시에는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이 사라져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기정 시장도 우려를 나타내며 부랴부랴 호남 인맥 찾기에 분주해졌습니다. 과기정통 쪽이 좀 빠진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기조실장님이랑 부장님한테 과기정통에 누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시 예산 확보를 위한 대내의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강기정 시장이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2년 연속 3조 원 시대는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민들의 오랜 수건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22개 시군 도의원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범도민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의 비율이 24% 이상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의료 접근성도 취약한 만큼 의료 불평등과 진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여름밤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재 소야행 현장에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 원도심 거리에 인력거가 지나갑니다. 물장수 옥단이가 노래하는 한켠에 우물에서 물을 깃는 손펌프 체험도 한창입니다. 석조 건물인 경동 성당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재즈 공연도 펼쳐집니다. 목포의 근대를 보여주는 문화재 소야행입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원래 고향이 이 동네예요. 동네인데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포의 문화적인 것도 좀 공유하고. 원래는 휴가여가지고 할머니 뵈러 와가지고 왔는데 우연히 여기 하는 거 봐가지고 왔어요. 근대 문화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펼쳐진 목포 원도심에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가을에만 일회성으로 열리던 행사지만 올해는 사전 행사 성격으로 여름밤을 수놓았습니다. 문화재 달빛 극장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에 시민과 관광객 15,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름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하러 이번에 처음으로 소야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목포 소야행 행사는 당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주말 행사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이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나온 문제점을 개선해 대야행 행사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2 목포 문화재 대야행은 오는 9월 23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 원도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시민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시민 걷기 실천과 헬스케어, 원격 건강진료, 취약지 주민 건강관리 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건강 방호벽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